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7일이 지난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1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몰자까지의 거리는 단 7m지만 쌓여있는 잔해물로 접근이 쉽지 않아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로 실종된 매몰자 1명이 지난 1일 26층에서 발견됐지만 여전히 수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지점으로부터 매몰자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7m. 잔해문을 걷어내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6층에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상판이 겹겹이 세워져 있어 대형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층 쪽에 아랫부분 쪽으로 해서 계속 파쇄하고 제거하고 이 작업을 계속 지루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실종자 탐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조 작업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수색과 수습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잭서포트 지지대 점검 및 보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1동 남측면에 잔해물 낙하 방지망을 전일에 이어 추가로 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하루 이틀 안에 잔해물 제거 작업을 마치고 매몰자가 있는 26층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정정입니다. 지난 4일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사망자들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4일 수습된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수습됐던 2명의 피해자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경찰은 붕괴 사고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 11명을 입건하고 원인 책임자 규명과 계약 비위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정밀안전 진단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8개 동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관리 감독 기관인 서구청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감리단 등이 협의해 수준 높은 안전 전문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1개 동은 완전 철거 뒤 재건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1동이 사고 났는데 저기는 쓸고 다시 지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비전문가가 봐도 나오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로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다른 동에서도 붕괴된 아파트와 같은 위치에서 천장 처짐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해 재건축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라는 전제 조건 없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확실한 책임으로 화정동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시행하라. 광주 서구청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동별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고 발생 아파트의 후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든 당선된다면 공약을 꼭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첫 번째 광주 지역 대선 공약은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입니다. 광주에 국가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인 광주와 F1 경기장을 갖춘 영암을 잇는 47km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광주 도심공항 이전 지원,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광주 설립 등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광주 전남의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며 호남 지지율과 무관하게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건 상관없이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윤 후보는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를 위로했습니다. 5.18 묘역에서는 지난해 11월 방문 때처럼 5월 단체의 항의 속에 추모탑에 접근하지 못하고 30m가량 밖에서 참배에 나섰습니다. 분양을 막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참배는 잘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11일 기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이른바 윤석열차를 통해 다시 한번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2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8일 화요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 정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수시 돌풍에 이어 정시 합격선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0명 모집에 953명이 지원해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8일에 합격자 발표가 맞네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도 기술직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33.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85명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캐스퍼 예약 호조로 지난해 연간 생산량 4만 2천 대에서 올해는 5만 대로 높여 잡으면서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0일 목요일에는 나주 SRF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 개시 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지역 난방공사가 승소했고요. 2심 결과에 따라 가동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광주 한국광기술원에서는 광학 소재 산업화 지원 거점센터 착공식이 열립니다. 지난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카메라 렌즈용 광학 소재 산업화가 선정되면서 내년까지 3년간 국비 78억 원을 포함해 1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카메라 렌즈용 광학 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업 유치뿐 아니라 1,400명가량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남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4명, 북구의 주간보호센터에서 2명이 확진되는 등 저녁 6시 기준 1,10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나주의 요양시설과 구례의 체험시설, 한평의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이 잇따르는 등 20개 시군에서 428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의 한 고교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격리 해제 4일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학생 17살 A군이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숨졌습니다. A군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택치료 조치된 후 같은 달 31일 격리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진단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감염과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7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적겠지만 기온이 낮아 빙판길 위험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전남 동부권의 대기가 건조하니 산불과 각종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가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공중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20억 7천여만 원을 들여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의 공중 화장실 8곳을 신축하고 163곳에 몰카 방지용 안심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심 스크린은 휴대폰 등 촬영기기를 화장실 문 아래쪽에 밀어넣어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막는 장치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 화장실에도 자치구 공모를 통해 개보수 비용의 75%,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17년부터 4년간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해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10년 만에 인턴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2022년도 인턴 91명 모집에 96명이 지원하면서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인턴 선발 인원은 87명에 그쳤고 타 의과대학 출신은 10명이었지만 올해는 지원자 91명 중 22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의 공정 채용이 보장됨에 따라 타 대학 출신의 인턴 지원이 급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공공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합니다. 올해부터 국비 780억 원 등 모두 2,300억 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22곳을 신설하고 이 중 13곳이 연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8월에는 상무시민공원과 무등경기장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대폭 확충될 예정입니다.